자, 과연 마스텀 프리미어 리츠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가온칩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마스텀 프리미어 리츠가 최근에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170대 1, 리츠 사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왔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 이 마스텀 프리미어 리츠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청약하면 기대 수익률은 얼마일지. 그리고 균등 배정이 없습니다. 비례 배정으로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생각나는 기업 있죠. 바로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 역시 상당히 수요 예측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근데 마스텀 프리미어 리츠, 가온칩스 두 기업이 청약일이 겹칩니다.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마스텀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12일부터 13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즉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런 차원에서 비례 청약을 하시는 분들, 자, 과연 마스텀 프리미어 리츠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가온칩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텀 프리미어 리츠는 대표적으로 이 세 개의 부동산을 운영을 합니다. 프랑스 아마존 물류센터, 인천 항동 스마트 물류센터,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크리스탈파크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1,429원, 사이즈가 큰 리츠는 아닙니다. 공모 규모는 600억 원이 조금 안 되고요. 상장은 5월 31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징은 연 2회 배당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리츠들이 연 2회 배당을 하죠. SK 리츠처럼 특정 리츠 같은 경우에는 연 4회 배당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연평균 한 6% 정도 회사 측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은 실제 이 회사에서 말한 대로 된다라고 한다면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재 리츠가 한 4%에서 5% 정도 배당 수익률을 줍니다. 리츠 같은 경우에는 과연 공모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마스텀 프리미어 리츠 증권 신고서에 나와 있는 공모가 산정 방식입니다. 먼저 개별 자산 가치의 합계액이 나옵니다. 이게 마스텀 프리미어 리츠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내지는 해당 부동산의 지분증권, 수익증권, 자, 이런 것들의 합계를 뜻합니다. 여기에 기타 소요 비용, 이거는 주로 이제 상장을 하니까 상장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온 토탈 가치가 1,429억 원입니다. 이게 바로 이 리츠의 시가총액이 되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은 그 리츠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이거를 발행 주식수로 나눠서 계산한 것이 공모가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일반 기업과 다르게 리츠는 그냥 그 리츠 자산의 총 가치가 부동산의 가치다. 이것이 바로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메타버스라든지 전기차라든지 AI라든지, 자, 그런 꿈꾸는 기업과 달리 이 공모가랑 사실상 상장했을 때 시장에서 받는 평가액이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스텀 프리미어 리츠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구체적으로 회사 IR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프랑스 아마존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 100%를 가지고 있고요. 인천 항동 스마트 물류센터, 프랑스 크리스탈파크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100%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분율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회사 측에서 제시하는 연평균 예상 배당 수익률입니다. 전반적으로 5% 후반대 배당 수익률을 책정을 할 것이다 나와 있고요. 보시면은 자, 9월에 한 번, 3월에 한 번, 즉 1년에 한 2번 정도 배당을 하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갈색으로 표시가 된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뭐 15% 정도 지급을 할 것이다. 2026년 9월에도 마찬가지로 13%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임대료에서 나오는 배당금이 아니라 이 마스텀 프리미어 리츠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부동산, 뭐 수익증권, 지분증권 이런 것들을 매각을 해서 그 매각 차익을 추가적으로 이 배당에 얹어서 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시기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높게 나올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보너스 배당 수익률 이런 걸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임대료로 발생하는 배당 수익률이 한 연평균 6%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확정 수익은 아닙니다. 이 정도를 제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상 배당 수익률이다 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자, 과연 상장하면 기대 수익률은 얼마나 나올 것인지 이 부분을 기존의 이 리츠와 비교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 이후에 상장된 리츠들의 리스트입니다. 이지스 밸류 리츠부터 코랑코 더원 리츠까지 총 12곳이 상장을 했고요. 이번에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가 상장을 한다면 총 13곳이 상장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현재 상장된 리츠가 총 19곳입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상장된 곳이 12곳이다. 리츠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상장된 시기가 아마 한 2012년일 거예요. 즉 2012년부터 2019년까지 7곳밖에 상장이 안 됐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12곳이나 상장한 상황이다. 즉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리츠 상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리츠 투자가 붐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 상장하는 리츠들의 이 트렌드를 살펴본다 라고 한다면 물류센터가 많습니다. 자, 물류센터, 물류센터. 예전에는 주택이라든지 리테일, 호텔 이런 것이 많았는데 우리나라 역시 이 투자 자산이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마 조만간 이 데이터 센터 리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물류센터, 통신시설 상당히 좀 성장성 있는 그런 리츠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부분을 답습해가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엔 코로나 이후에 상장된 리츠들의 공모지표, 그 다음에 상장 당일 성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혜측 비율,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추가적으로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 그 다음에 유통 가능 비율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데 리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수혜측 비율과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이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일단 리츠의 공모가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부동산 가치에다가 발행 주식수를 나눠준 겁니다. 꿈을 꾸는 주식들, 메타버스, 전기차, 엔터 이런 것처럼 따상이라든지 더블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이 부동산 가치는 어차피 공시지가, 감정평가액 이런 것들로 평가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주가가 팍팍 막 오르긴 힘든 그런 구조다. 자, 그런 차원에서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 이런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데이터로 나와 있지도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유통 가능 물량 비율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이 물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시세가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두 가지 지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옆에 청약 경쟁률 나와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이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리츠가 상당히 이 IPO 시장의 비주류였습니다. 수혜측 비율 보시면은 두 자릿수가 최고였고요. 한 자릿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진행했던 리츠 IPO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나서 공모가 대비 거의 다 마이너스였습니다. 상당히 좀 성과가 안 좋았다. 자, 그런데 2021년 상장한 D&D 플랫폼 리츠부터는 수혜측 비율이 세 자릿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청약 경쟁률 역시 덩달아 높아졌고요. 상장하고 나서 공모가 대비 전반적으로는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합니다. 서부 T&D 리츠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어요. 리테일과 호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리츠가 2021년 12월에 상장을 했어요. 자, 이때가 바로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막 유행을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나갔던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이 다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리테일과 호텔, 대표적으로 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투자 자산이죠. 그러한 매크로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작년 8월부터는 왜 이렇게 리츠들에 대한 인기가 좋아졌느냐? 매크로 환경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작년 하반기부터 안 좋았습니다. 근데 배당주라든지 리츠 관련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견조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글로벌 증시 역시 상당히 안 좋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리츠가 이 대체 자산으로 부각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수혜측 결과가 역대 리츠 중에 가장 높은 1170대 1을 기록을 했고요. 의무 보유 확약 같은 경우에도 43%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배당 수익률이 물론 회사의 목표치이긴 하나 6%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연평균. 근데 최근에
리츠들이 주가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이라는 ETF인데요. 이 ETF의 추이를 보시면은 올 들어서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자, 반대로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죠. 즉, 오히려 시장이 안 좋으면서 배당을 많이 주는 안정적인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 리츠로 이 수급이 쏠리면서 리츠 같은 주식들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최근엔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가 상장하고 나서 이 플러스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느냐? 작년 하반기부터 IPO를 한 리츠 중에서 성과가 가장 양호했던 리츠가 한 SK 리츠 정도 돼요. 그래서 이 기업이 시가상승률이 한 7% 정도, 종가상승률이 15% 정도. 자, 그래서 한 평균을 내면은 한 10%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최소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10%에서 한 15% 정도 상장하고 나서 자, 그 정도의 기대 수익률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 리츠들의 주가가 좋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가가 오르면서 배당 수익률은 좀 낮아졌어요. 한 4%에서 5% 정도 됩니다. 하지만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6% 정도 이 공모가 기준으로는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10% 정도, 한 15%, 많게는 한 20%까지 올라도 이 배당 수익률이 한 4%에서 5%대 정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한 최소 이 정도의 수익률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청약 경쟁률이 얼마나 될 것인지, 자, 그래야지 내가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몇 주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이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트리스 차트는 작년 하반기부터 상장한 그런 리츠들의 수혜측 비율과 청약 경쟁률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의 수혜측 결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당연히 청약 경쟁률도 좋아지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추세선을 한번 그어봤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상장한 그런 리츠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자, 그랬더니 추세선이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수혜측 비율이 1170대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 관점에서 살펴보면 예상 청약 경쟁률이 약 800대 1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 주당 필요한 청약 증거금은 200만 원으로 나오고요. 이런 상황에서 1억을 청약한다라고 한다면 총 한 50주 정도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청약일이 겹치는 가온칩스와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자, 둘 중에 어디에 이 비례 청약을 하는 것이 좋을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가온칩스 관련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비례 한 주당 필요한 예상 청약 증거금이 3,292만 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예상 청약 경쟁률 2,351대 1을 적용을 해서 산출을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산식이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제가 우측 상단에 카드로 이 가온칩스 분석 영상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보시길 권장해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은 1억을 청약한다라고 한다면 3주를 받을 수가 있겠죠. 공모가는 14,000원입니다. 그리고 기대 수익률은 한 더블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이 부분도 가온칩스 관련 영상을 확인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공모가가 14,000원이니까 그리고 총 3주를 받으니까 더블을 기록한다라고 한다면 예상 수익금은 42,0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반면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한 주당 받기 위해서 한 200만 원의 청약 증거금이 필요하고요. 1억 원을 청약한다라고 한다면 한 50주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은 앞서서 한 10%에서 15% 정도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공모가 5,000원 기준 50주를 받고 기대 수익률이 10%에서 15%다 라고 한다면 예상 수익금은 25,000원에서 37,500원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하면은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보다는 가온칩스에 청약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변수가 하나 빠졌죠. 여기에서는. 왜냐하면은 이 두 곳이 동시에 청약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가온칩스 쪽으로 엄청나게 자금이 쏠린다, 2,351대 1이 아니라 막 3,000대 1이 된다, 1억을 청약하면은 만약에 2주밖에 못 받는다 라고 한다면 가온칩스보다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잡한 이슈가 있는 게 제가 지금은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와 가온칩스 이 두 종목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원스토어와 테린페이퍼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청약일이 겹칩니다. 원스토어와 테린페이퍼 둘 중에 한 곳이 상당히 수혜적 결과가 잘 나온다 라고 한다면 상당히 복잡한 그런 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스토어와 테린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5월 11일 이때 이 수혜적 결과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오겠습니다.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배당 수익률, 그리고 수혜적 결과. 최근에 이 리츠 섹터의 양호한 주가 흐름을 감안한다 라고 한다면 양호한 수익률이 기대가 된다. 하지만 이 양호한 수익률이라고 해서 뭐 더블 따상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리츠는 기업이 아니라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기대 수익률의 눈높이는 좀 낮추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죠. 마스턴 프리미어의 비례 청약을 하느냐 아니면 가온칩스의 비례 청약을 하느냐. 자, 기대 수익률 관점 그리고 예상 청약 증거금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가온칩스가 유리하다. 단 가온칩스 쪽으로 엄청나게 쏠린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3000대 1 이상이 발생을 한다.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언제까지나 이 두 종목을 놓고 저울질하는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는 원스토어, 테린페이퍼 두 기업도 이 가온칩스와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와 동시에 청약을 진행을 합니다. 청약일이 겹치죠. 하루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원스토어와 테린페이퍼 둘 중 하나가 수혜적 결과가 잘 나왔다 라고 한다면 또다시 또 셈법이 달라질 수가 있다. 다른 시나리오를 세워야 될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